탄핵 지금에 대해서 보수 통합하는데 탄핵 시비가 붙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배신자 심판해야 되니 끌어안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네. 유승민의 주장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뭐래요? 세 가지를 제기했죠. 네. 제3지대 통합. 일반적인 한국당 간판 내리고 제3지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승민도 새 집을 짓자. 여기 똑같죠? 네. 근데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황교안 대표에게 탄핵 찬반 불문하고 모으자. 네. 근데 유승민도 탄핵 찬반 불문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두 번째 똑같죠. 세 번째도 황교안 대표는 자유우파의 비전을 정립하자. 근데 유승민은 개혁 보수하자. 거의 똑같잖아요. 네. 이 말은 이게 세 분 주장이 똑같은데요. 저는 이게 반대합니다. 제가 이게 소문난 황교안 빠입니다. 아, 예. 영선 때 교수였고 방송에서 유일하게 황교안 대표만 지지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가장 반대하는 건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탄핵의 찬반을 불문하자. 탄핵은 역사에 맡기고 아예 놀라지 말고 그냥 강을 건너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그게 저는요. 탄핵이 우리 5천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을 봐요. 옛날에 왜 단재 신초가 묘청의 난을 1천년 내 최대 사건인데 예. 탄핵을 저는 5천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큰 사건 봐요. 그 전에 정권은 총칼로 바꾸거나 국민 투표를 했죠. 탄핵은 판사가 일개 헌재 재판관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저 마음대로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와서 탄핵이 정당한지 아닌지 옳은지 틀린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거 가려가지고 이 내년 총선의 투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묻어두고 가자?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통합론은 정말 이게 잘못됐다. 결론은 탄핵의 시시비비는 국민들이 한번 심판해야죠. 이제까지 한 번도 심판이 없었잖아요. 그 점을 지적합니다. 저도 그거 이제 조금 보태면은 네. 저는 저도 그 탄핵 막 물결이 불고 촛불 난동이 벌어질 때 가짜 뉴스 범람하고 고영태가 뭐 호스트바 어쩌고 저쩌고 뭐 청와대에서 뭐 구술했느니 뭐 그때 제가 TV조선의 앵커였었어요. 예. 그 프로 앵커였었는데 그 TV조선에서 들어오는 이제 앵커니까 저는 리시버를 끼고 방송을 합니다. 패널들은 그냥 앉아있지. 나는 조정실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여기 있는 그렇죠. 패널들은 몰라. 네. 그 밑에서 이 자막으로 쭉쭉 띄워주면서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야. 뭐 고영태 뭐 쫙. 그럼 그걸 이제 읽으면서 이제 뭐 쫙. 저도 쏘갔어요. 네.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이랬단 말이야. 최순실이가 정말 그거 연설문을 막 수정했다는 말이야. 야, 그리고 이거 7시간 동안 그렇게 뭐 아무런 대책을 안 했단 말이야?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 방송, 그때 다 물결이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뭐 연설문 수정하는 그 기능도 없다며, 태블릿 PC에. 예, 없습니다. 그거 몰랐잖아요, 그래. 이게 뭐야? 그리고 뭐, 고영태, 최순실이 노란한 건 노란한 거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야? 박근혜 대통령 나중에 보니까 돈 먹은 것도 없네? 뭐 구출했네, 뭐 했네, 그래. 그거 나중에 다 거짓말이잖아. 예. 야, 이거 잘못된 거다. 예. 그런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방송은 이미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때 방송하면서 탄핵 절차까지 들어가는 건 반대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본인이 명예를 지키고 보수 우파를 살리려면 하야하시라. 그런 주장을 했어요, 방송에서. 하야하시고, 나중에 심판에 맡기자. 그리고 어디 미국이나 어디 망명 가시라. 하야하시고. 이 더러운 판에 있다가 개꼴 당한다. 험한 꼴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명예도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신의 명예도 지키려면 하야하고 망명 가시라 그랬거든. 예. 근데 그마저도 나중에 제가 반성했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작년인가 하여튼 반성을 했어요.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때 제가 쏘았습니다. 예. 국민도 쏘고 나도 쏘았다. 예. 앵커가 쏘을 정도인데 예. 방송 시사 프로 앵커가 저가 쏘을 정도인데 국민들 쏘은 건 당연하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지금 많은 서정욱 변호사에 동감하는 건 그러면 쏘았든 네. 아니면 탄핵에 도장을 찍은 의원이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가야 돼. 바로 이게 그 점이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쏘갔다 내가 탄핵에 도장을 찍은 건 내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였습니다. 해서 정계 은퇴를 하든지 최소한 사과를 하고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러나 재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줘. 그걸 그냥 입 씻고 가자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저도 이게 그때 방송 패널 했잖아요. 예.
저도 이게 박 대통령 비판한 것도 있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왜냐하면 이게 법치주의 관점에서 탄핵은 말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계속 반대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때 탄핵 찬성했냐 안 했냐 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지.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오늘 지금도 탄핵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유승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고 그렇지. 지금은 이제 이현주 의원 있죠. 이현주 의원도 이게 탄핵에 찬성했잖아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하잖아,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다. 탄핵은 잘못됐다고 반성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따라서 저는 바로 그거야. 그 당시에 지금 이게 가짜뉴스고 저는 항상 탄핵을 어떻게 보냐면 그때 탄핵은 가짜뉴스에서 민심이 악화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국회가 이 불화내동해가 민심에 네. 그리고 이제 광장의 촛불에 국회가 법치가 죽었죠. 그 광장의 촛불에 불타버린 헌재 재판관들 비겁한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탄핵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그 진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와서는 저는 이게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 그러니까 탄핵이 같이 가죠. 잘못됐다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때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그때는 쏘갔다 치고 그럼 지금 생각해서 그럼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건 말하자면 왜 과거에 주사파가 전향을 하잖아요. 전향을 안 하면 지금도 빨갱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전향을 해야지. 그러면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걸 분명히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무드도 갈 게 아니고 그렇지. 지금도 탄핵이 잘 됐다는 유승민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유승민을 깨닫는 게 아니고 전형적으로 그 유승민 안아봤자 한마디로 이게 소탐 대실이에요. 얻을 게 뭐 있어요. 지금 이게 유승민은 이만큼 얻고 이만큼 잃는다. 대구 동구 나가도 제가 보기에 1, 20%도 못 얻어요. 집니다. 그러면 거기 분위기. 그러면 이게 어차피 유승민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치 미아로 자연 소멸될 정계 은퇴될 사람인데 굳이 유승민을 껴안아 가지고 우리가 몸값 올려줄 필요도 없고 과연 이게 유승민을 껴안았을 때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는 대다수의 자유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탐 대실이다. 황 대표가 상당히 좀 저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서정욱 변호사 저하고 생각이 요거 같으네. 저도 황교안 대표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굉장히 원래 이 정치하기 전에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인품이요. 한 말 가지고 두 말 안 하고 인품이 좋은데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을 잘 이끌어왔다고 저는 평가해요. 리더십을.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만큼 올려놓은 걸 황교안 대표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잘하는데 이번 결정은 저도 조금 잘못된 판단을 사람 누구나 언제나 100% 맞는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고 다 판단 잘못하는데 나도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 잘못하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 이번 판단은 조금 근데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황 대표도 이게 여러 당내 그때 뭐 표창장부 논란이 많았잖아요. 리더십에. 그래서 이게 그 대통합 선언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실현 가능성은 저는 이게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게 그 유승민 그 당의 그 개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권한이 있잖아. 안철수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당하고 합치느냐. 그렇지. 이래서 이게 그 반대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태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유승민, 하태경, 이해운 이 세 명이 탄핵 오적에 들어가는 핵심이라 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오봤자 어차피 이게 당에 어울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계에서 먼저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 대표가 뭐 유승민하고만 합친다 안 했잖아요. 우리 공화당부터 대통합 안 됐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친박 쪽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할 거고요. 그래서 황 대표는 이제 그 천명말지 저는 이게 그대로 밀어붙여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진짜 고수인가? 저는 상당히 그 화두는 잘 던졌는데 이미 이제 황 대표 많이 얻었죠. 이거 던져가지고 지금 이게 황 대표 리더십 비판하는 사람들도 목소리 쏙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정치 전략으로는 잘 던진 거고 그러기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고 실현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고수예요. 황교안 대표가. 실현될 가능성 없는데 명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던져서 알아서 정리가 돼줄 거다. 처음에는 시끄럽지. 야 조금 있어봐. 니들이 다 정리해서 유승민 떨고 나갈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가는데 보수 대통합 명분은 얻고 그런 진짜 수를 읽었으면 진짜 고수네. 저는 이제 알아서 떨어져 나갈 고수로 봐요. 어떤 분은 이제 황 대표가 뭐 정치 초년생이 아니고 고수네. 상당히 그 대표 정치 감각이나
대단한 분이 저기 그 정치 입문 솔직히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부동의 자유우파 대권 1위로 지금 이게 올라선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뭐 명분은 세우고 실리도 얻었고 그러나 이게 그대로 될 가능성은 낮고 또 이게 무리하게 그대로 밀어붙이도 안 되고요. 결국은 이제 저는 뭐 서로 이제 논의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 야 이게 정치는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네. 이게 그날 이게 변하는 거 보면 재밌거든요. 네. 야 황교안 대표가 그 정치에 들어와서 진짜 그러니까 몇 달이 다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수를 읽더라고요. 굉장히 그 말이야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저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학습 효과가 빠른데 그 수까지 만약에 읽고 이거를 두었다면 야 이거 굉장한 고수인데 이거는 정치 9단 정도 돼야 드는 수인데 고수가 됐네. 예. 그대로 만약 예상대로 만약 예. 떨어진다면 아마 그럴 때일 것 같고요. 유승민이 떨겨져 나간다면은 예. 진짜 빅텐트를 잘 친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보수 통합은요.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그 탄핵 처음에 그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예. 근데 그게 저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 지금요. 여러분 보면 이 탄핵 오히려 반대가요. 저는 자유우파에서는 7, 80으로 넘다 봐요. 자유우파 네. 보수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을 반대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이게 압도적인 다수고요.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유승민하고 몇 명 안 되니까 오히려 저는 결국 이 탄핵을 찬성하는 유승민 이 사람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요. 네. 이 사람들하고 합칠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알리고 가짜뉴스의 실상을 알리면 그때 박 대통령이 탄핵위의 사저에 가서 마지막 말이 제가 기억나요. 네.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정말 이게 이 말이 와닿거든요. 그동안에 이 가짜뉴스가 다리 지배하는 어둠이 지배하는 문재인 다리 지배하는 네. 가짜뉴스지만 지금 이게 밝은 해가 뜨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떠오르고 있어요. 밝은 해가 뜨면서 어둠의 가짜뉴스들이 물러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면 저는 탄핵이 잘못되고 했다는 게 국민의 51.6이 넘을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이 얻은 지지율이 51.6%.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과반을 넘게 얻은 지지율입니다. 따라서 저는 탄핵의 부당성을 자꾸 알려나가면요. 투쟁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탄핵이 잘못됐구나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저희 자유파가 승리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걸 무조건 묻어두고 유승민하고 손을 잡으면요. 훨씬 잃는 게 많다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그저 같은 생각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유승민 씨가 계속 버티고 저렇게 정계 은퇴 선언 안 하고 네. 뭘 자기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바른미래당에 나와서 이쪽 김무성계랑 합쳐서 한국당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하느냐 황교안 대표도 뭐 이렇게 쓱 줄다리기 하고 이러면서 끝끝내 포기를 안 하고 끝끝내 만약 총선까지 간다면 네. 이 세력이 갉아먹는 표가 또 그게 제3당이 됐든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서 자유우파가 몇천 표, 몇백 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수도권에서 많이 생기면 그러니까 뭐 본인은 욕 바가지로 얻어먹겠지만 우리로서도 큰일이잖아요. 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좋은 일만 시켜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야. 근데 기술적으로. 그것도 이게 제가 방송 많이 얘기했지만 네. 일단 이게 유승민은요 본인이 은퇴 안 해도 국민이 심판하면 돼요. 본인이 이게 동구에서 심판해가 본인 떨어뜨리고 국민이 유승민을 심판하면 된다고요. 국민이 총선에서 본인에게 수도권으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유승민 계가 예. 유승민 계가 여기저기 이제 뭐 합당을 하든 아니면 선거연대를 하든 어떻게 되든 수도권에 좀 나오고 뭐 TK에도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뭐 TK는 변수가 안 되는 수도권에서 예 수도권에서 이제 뭐 몇천 표 깨먹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이 국민들이 국민들이 첫째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그 안 될 사람을 찍는 것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찍거든요. 따라서 이게 창원에서 저기가 사표 방지 심리가 있고. 근데 창원에서 졌잖아요. 그는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 수도권에서 몇 석을 잃을 수도 있죠. 그는 그게 소탐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유승민을 껴안았을 때 자유파가 대분열되면서 훨씬 잃는 게 대참패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그게 그 논리 아닙니까? 통합 논리가 수도권에서 야 몇천 표짜리 창원처럼 지면 어떡하느냐. 네. 그렇게 껴안아야 된다. 이 논리인데요. 네. 그럼 이게 유승민하고 합쳐가지고
한국당을 안 찍거나 불참하거나 이게 표는 잃는 표는 없습니까? 어느 게 많은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합병하면서 잃는 표가 더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탐대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 이게 최악의 경우 뭐 몇 석 더 잃는다 칩시다. 그러게 의석 많다고 무조건 이게 됩니까? 옛날에 탄핵당할 때 의석이 적어서 탄핵당했습니까? 의석이 많아도 배신자가 판치고 맨날 싸움만 하면 그 다음은 이게 오히려 정권 교체 못해요. 우리 이게 똘똘 뭉친 자유우파의 가치로 이게 필요하지. 유승민 때문에 몇 석 더 얻은다 해서 과연 이게 황교안 대표가 나중에 정권 교체할 때 도움이 되겠어요? 매일 총질하고 유승민은 한마디로 이게 배반과 분열의 아이콘입니다. 이 사람에게 평생 배신만 하고 평생 분열만 쌓아온 박근혜 대통령 관계를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당에 품어서 몇 석 국회의원 더 얻는지도 모르지만 소탐대실이니까 그러게 더 얻었다 한들 그게 과연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병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소정욱 변호사는 변호사신데 변호사시고 저 실례지만 저 나이도 지금 60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70년생, 50. 그러니까 50인데 근데 굉장히 해안이 있네. 딱 이렇게 보는 눈이. 아니 그 전공도 정치가 아니고 실제 정치도 안 해봤잖아요. 제가 이게 2008년도에 출마 예비후보 했었고요. 예비후보. 그다음에 그 당에서 대선 때 전략기획위원을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 조은진 의원이 불법성 단장하고 제가 부단장했어요. 어쩐지. 계속 그 방송 평론을 한 4년 했죠. 아니 정치를 읽는 게 이거는 저 최소한 한 2선 3선 하고 나이가 60이 넘어야 이게 보는 거를 다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저 과찬의 말씀이고 전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법률가기 때문에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많이 보는데 그 점에서 보면 이게 탄핵은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유승민이가 며칠 전에도 이게 자기는 지금도 뭐 탄핵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김무성이 있죠. 김무성이도 이게 본인이 지금도 탄핵은 옳다. 뭐 민주주의, 공화주의 어느 철학 같아도 탄핵이 옳다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법치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어떤 철학이 하더라도 탄핵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탄핵은 내란이나 외환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요. 이번에 심판할 때 딱 하나의 기준만 봐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뭐냐면 이게 딱 이런 물어봅니다. 야 박근혜가 탄핵돼야 되느냐 문재인이가 탄핵돼야 되느냐. 이거 하나만 따지보자 이거. 저는요. 문재인이가 박근혜보다 탄핵 사유가 100배 많다 봐요. 1000배. 그럼 명료하지. 자, 그러면 이게 유승민이는 아니죠. 근데 유승민이는 박근혜 탄핵은 지금도 옳고 문재인 탄핵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이거는 이게 개혁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위선 보수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탄핵 한마디 못하면서 박근혜 탄핵이 지금도 옳다. 이게 김무성이나 유승민 위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딱 문재인은 탄핵감이고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이 하나만 동의하면 자유파다 말이에요. 이 하나의 기준으로 딱 정해서 우리가 통합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과반 저는 간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는 마이크가 필요 없는 것 같아. 예. 아니 원래 이제 원래 화통이에요? 이 통이 창하면 이게서 이저 목 성대가 아니 어디 저 연설 같은 거 저 광장에서 해봤어요? 저는 이게 그 광장에서 광장에 올라가면 방송이 바로 출연정이 돼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니 마이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통이 창에도 이거 죽일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음악 미술 체육이에요. 그래요? 근데 목청은 완전히 이거 타고났어요. 와 우렁차네. 예? 야 대단하네. 아이고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아유 확실하네요. 예, 아주 오늘도 제대로 된 분석. 고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오늘 토요일이죠. 예, 계속 뭉쳐야 됩니다.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힘내시죠, 뭐 우리 애국 보수 우파들. 네, 고맙습니다. 예.